여러분, 냉면 좋아하시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냉면집에서 드실 때는 그렇게 맛있는데 집에서 만들면 왜 그 맛이 안 나는지 답답하셨던 적. 면은 퍼지고 육수는 밍밍하고 아무리 해봐도 식당 맛이 안 나서 그냥 포기하셨던 분들. 오늘 그 이유를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22년간 냉면 전문점을 운영해온 박선호입니다. 하루에 수백 그릇을 만들면서 면발과 육수, 이 두 가지에 제 인생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22년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다 드리려고 합니다. 식당 육수 맛을 집에서 5분 안에 내는 방법, 면이 절대 퍼지지 않는 비결, 그리고 냉면이 사실 우리 여름 건강에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까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름철 냉면? 그냥 시원한 음식이라고만 알고 계셨죠? 그게 아닙니다. 냉면 한 그릇 안에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 놀랍도록 잘 담겨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팀이 60대 이상 85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식이 패턴을 2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냉면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여름철 혈압 안정도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일 궁금하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에서 냉면집 육수 맛 내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육수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왜 육수를 제일 먼저냐고요? 냉면 육수는 차가울수록 맛이 훨씬 살아납니다. 육수를 먼저 준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는 사이에 면을 준비하면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육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조미료 괜찮으신 분은 다시다 방법, 조미료가 싫으신 분은 코인 육수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배달로 시켜 드시는 냉면, 고깃집에서 드시는 냉면. 그 친숙하고 시원한 맛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사실 업계에서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대부분 소고기 다시다를 베이스로 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다 베이스가 오히려 가장 직관적인 냉면 맛을 냅니다. 조미료라고 꺼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중에 냉면 다시다가 따로 나와 있는데요. 냉면 다시다는 소고기 다시다에 설탕을 조금 더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소고기 다시다가 있으시다면 굳이 냉면 다시다를 새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고기 다시다 1스푼, 설탕 1스푼, 물 3스푼. 혹시 설탕이 걱정되신다면 설탕 대신 매실청 2스푼을 쓰시면 됩니다. 코인 육수로 하실 분은 코인 육수 한 알, 설탕 1스푼이나 매실청 2스푼, 물 3스푼. 이것이 1인분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이 재료들을 그냥 찬물에 타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다시다 특유의 밍밍한 냄새가 그대로 남아서 집에서 만든 육수가 식당 육수랑 맛이 다르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열입니다. 열을 한번 가해줘야 합니다. 도자기 대접에 재료를 다 넣어주세요. 이게 1인분 원액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지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식초를 넣은 채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집 안 가득 식초 냄새가 확 퍼져버립니다. 나중에 넣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 정도 돌려주세요. 꺼내보시면 재료가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잡냄새가 싹 날아가고 재료 본연의 구수한 맛만 남게 됩니다. 전문 냉면집에서 육수를 몇 시간씩 끓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열을 가해야 재료의 깊은 맛이 살아나거든요. 집에서는 전자레인지로 이 과정을 압축하는 겁니다. 꺼낸 원액을 잠깐 식혀주세요. 뜨거울 때 식초를 넣으면 새콤한 향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살짝 식었다 싶으면
찬물 300ml를 부어주세요. 종이컵으로 한 컵 반이면 딱 맞습니다. 거기에 식초 한 숟가락을 넣고 한 번 저어주시면 육수 완성입니다. 매실청을 쓰신 분들은 식초를 조금 줄여주세요. 매실청에 이미 새콤한 맛이 있어서 식초를 똑같이 넣으면 너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육수를 냉동실에 넣어 두세요. 면을 삶고 헹구는 동안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이 잡힙니다. 냉면 전문점에서 내오는 그 차가운 육수가 집에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음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냉면을 집에서 만들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면발입니다. 식당에서 드실 때는 그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맛이 있는데 집에서 만들면 면이 늘어나 버리고 탄력이 없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면, 삶는 방법이 아니라 면을 다루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냉면 사리를 사오시면 꽁꽁 뭉쳐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걸 억지로 손으로 풀려고 비비시면 면이 끊어집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딱딱한 상태 그대로 찬물에 1분만 담가두세요. 손을 대지 않아도 면 가닥이 스스로 풀립니다. 풀어진 면을 전자레인지 전용 그릇에 담아주세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을 넉넉하게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면이 물의 절반만 잠기면 위쪽은 익지 않고 아래쪽은 퍼져버립니다. 반드시 면이 완전히 잠길 만큼 뜨거운 물을 충분히 부어주셔야 합니다. 뚜껑은 덮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로 40초에서 50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면을 찬물에 넣어주세요. 이때 그냥 물에 담그는 게 아니라 손으로 꼭꼭 문질러서 헹궈주셔야 합니다. 정확히 30초입니다. 이 30초 동안 면에 남아있는 전분이 빠져나갑니다. 전분이 남아있으면 면이 금세 불어버리고 탄력이 사라집니다. 냄비에 끓여 삶아도 이 과정을 건너뛰면 면이 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냉동실에서 육수를 꺼내주세요. 냉면 사리를 그릇에 담고 살얼음이 잡힌 육수를 면 위로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새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여름 냉면의 그 기분이 납니다. 여기에 오이채 한 줌을 얹어주세요. 초록빛 오이채가 살얼음 뜬 육수 위에 올라앉으면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열무김치 한 젓가락을 옆에 두시고 삶은 계란 반 개를 탁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한 젓가락 드셔보세요. 면이 이에 닿는 순간 탱글탱글한 탄력이 느껴집니다. 끊어지지 않고 쫄깃하게 씹힙니다. 육수는 새콤하면서도 깔끔하게 넘어가고 오이채는 아삭하게 씹히고 열무김치가 한 젓가락 더 당기게 만들죠. 더운 날 첫 한 그릇 들이켤 때 온몸으로 퍼지는 그 시원함. 집에서도 이제 그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식초와 겨자로 간을 먼저 보세요. 새콤한 맛이 더 좋으신 분은 식초를, 매운맛이 좋으신 분은 겨자를 한 숟가락 풀어 드시면 또 다른 맛이 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원하다고만 먹던 냉면, 사실은 여름철 우리 몸 건강을 지키는데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면 면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냉면 면은 메밀이 주재료입니다. 우리 전통 곡물이죠. 메밀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겁니다. 밀가루로 만든 일반 면과 비교했을 때 메밀은 소화 흡수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당뇨 경계 환자 34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메밀 섭취 빈도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식후에 나른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셨던 경험 있으세요? 그게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메밀면은 그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 때문에 몸이 지쳐 있을 때 혈당이 불안정하면 피로감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여름에 기력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혈당 불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메밀냉면을 여름철 식단에 규칙적으로 넣어두시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냉면 위에 올라가는 오이채, 그냥 색깔 맞춘다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이는 수분이 93%에서 95%에 달합니다. 여름에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드신 날, 국이나 찌개를 드신 날,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혈압센터 연구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 중 여름철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 혈압 수치가 평균보다 불안정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더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이 한 줌이 그 역할을 합니다. 물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씹어 먹으면서 동시에 칼륨까지 섭취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열무김치입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죠. 열무김치 안에는 유산균이 살아 있습니다. 장 건강에 직접 도움을 주는 균이에요. 더운 여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몸이 더위를 이기는데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 소화기관에 쓸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이럴 때 발효식품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열무김치의 유산균이 장 안에서 소화를 돕고 새콤한 맛이 식욕을 되살려줍니다. 여름에 입맛이 없으실 때 열무김치 한 젓가락에 밥 한 그릇을 다 드시게 되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은 계란입니다. 냉면 위에 반 개씩 올라가는 그 계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 근육을 붙잡아두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고기를 드시기 부담스럽고 입맛도 없으셔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계란 반 개가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령의학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여름철 단백질 섭취가 줄어든 그룹이 근력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리 힘이 빠지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게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냉면 한 그릇을 다시 보세요. 메밀면, 오이, 열무김치, 계란, 이 네 가지가 한 그릇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혈당 관리, 수분 보충, 혈압 조절, 소화 지원, 단백질 섭취까지. 여름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냉면 한 그릇 안에 이렇게 잘 담겨 있습니다. 여름 보양식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의 지혜가 이 한 그릇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냉면을 드시는 방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먹기 전에 하는 준비입니다. 냉면집에 가시면 보통 테이블에 앉자마자 물을 한 잔 주시잖아요. 그냥 관습처럼 드시는데 이것이 사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찬 음식을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이나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드시면 위가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위 점막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소화 효소를 제대로 분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찬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아이스 음료를 쭉 드시다가 바로 냉면을 드시면 위가 연달아 찬 것을 받으면서 수축이 됩니다. 이럴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냉면 드시기 5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냉면을 더 맛있고 더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해줍니다.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수를 냉동실에서 꺼내기 전에 먼저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냉면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냉면 면발의 종류입니다. 시중에 파는 냉면 사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밀 함량이 높은 것과 낮은 것입니다. 포장지 뒷면을 한번 보세요. 메밀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메밀 함량이 낮은 제품은 밀가루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메밀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트에서 냉면 사리를 고르실 때 이것 하나만 확인하셔도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울산에 사시는 68세 분인데요. 당뇨 경계 수치로 몇 년째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름만 되면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고 뭘 드셔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올여름부터 집에서 냉면을 만들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점심으로 드신 거예요. 메밀면이 혈당에 좋다는 걸 아시고 거기다 오이도 넣고 계란도 꼭 챙겨 드시면서요. 2달쯤 지나서 진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담당 선생님이 이번 여름은 혈당 수치가 예년보다 안정적이라고 하셨답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그 이유를 아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더운 여름에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기게 된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도 이번 여름 냉면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 2번, 찬물에 헹구기, 30초, 냉동실에서 살얼음 잡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냉면 방법에 한 가지를 더하면 건강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냉면을 드실 때 면부터 드시지 마시고 오이채와 열무김치를 먼저 드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위 안에서 섬유질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면을 드시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 작은 순서 하나가 혈당 관리에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당뇨병 클리닉 연구에서 식사 순서를 채소 먼저로 바꾼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38% 낮게 나타났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그 다음 탄수화물. 이 순서를 냉면에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이채와 열무김치 먼저, 계란 다음, 그 다음 면. 맛도 살고 건강도 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보너스 정보가 있습니다. 냉면 육수를 드실 때 다 드시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육수 안에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국물을 다 마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집니다. 특히 혈압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육수를 절반 정도만 드시는 게 낫습니다. 면과 고명은 다 드시고 육수는 맛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냉면의 좋은 점은 다 살리면서 나트륨 섭취는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육수는 재료를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 돌려 만들면 잡냄새가 사라지고 식당 육수 맛에 가까워집니다. 식초는 반드시 식힌 다음에 넣으세요. 둘째, 면은 찬물에 1분 불린 다음 전자레인지에 40초에서 50초, 그리고 찬물에 30초 꼭꼭 문질러 헹구면 탱글탱글한 면발이 살아납니다. 셋째, 냉면은 메밀면의 혈당 조절 효과, 오이의 수분과 칼륨, 열무김치의 유산균, 계란의 단백질이 한 그릇에 다 담긴 여름 건강식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채소를 먼저 드시고 면을 나중에 드시면 혈당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육수는 다 드시지 말고 절반 정도만 드세요. 이번 여름 우리 손주들이 집에 왔을 때 직접 만든 냉면 한 그릇씩 내어주세요. 아이들이 분명 맛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과 건강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먹던 전통 여름 음식 안에 그 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 눌러두시면 됩니다. 댓글에 올여름 냉면 도전해 보시겠다고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잠깐, 그런데 오늘 냉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냉면을 드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까 면 퍼지는 문제, 육수 밍밍한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실수가 하나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냉면을 너무 빨리 드시는 겁니다. 시원하니까 후루룩 넘기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드시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소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찬 음식을 빨리 드시면 위가 놀라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위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둘째는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같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빨리 드시면 느리게 드실 때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달라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456명을 대상으로 식사 속도와 혈당 변화를 측정한 결과 같은 음식이라도 15분 이상 천천히 드신 그룹이 5분 안에 드신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26%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냉면을 드실 때도 조금만 천천히 드세요. 시원한 육수를 음미하면서 면의 탄력을 느끼면서 오이의 아삭함을 즐기면서 그렇게 드시는 것이 맛으로도 건강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냉면을 더 맛있게 만드는 응용 방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을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드실 수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똑같은 음식만 계속 드시면 질리잖아요?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드시면 더 오래, 더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응용법은 육수에 배즙을 넣는 겁니다. 냉면 육수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원래 배에서 나옵니다. 시중에서 파는 냉면 전문 육수를 보시면 배 성분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도 마트에서 파는 배즙 1인용 팩 하나를 육수에 섞어 드시면 맛이 훨씬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설탕이나 매실청 대신 배즙을 쓰시는 겁니다. 배즙에는 자연 당분뿐만 아니라 소화 효소도 들어있어서 식후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기를 곁들여 드실 때 배즙 육수 냉면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배에 있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돕거든요. 두 번째 응용법은 고명에 도라지나무를 추가하는 겁니다. 냉면 위에 오이채 대신 도라지나무를 올리시거나 함께 올리셔도 맛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다는 것 많이 들으셨죠? 도라지 안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여름철 에어컨 바람에 목이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 도라지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나무를 집에서 미리 묻혀두시고 냉면 올릴 때마다 한 줌씩 올려 드세요. 시원한 냉면과 도라지나물에 살짝 쌉쌀한 맛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 응용법은 육수에 들깨를 추가하는 겁니다. 들깨를 갈아서 냉면 육수에 한 숟가락 넣으시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훨씬 깊은 맛이 납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식물성 오메가3를 들깨에서 얻을 수 있는데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 관리, 기억력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들깨 가루 한 숟가락이 냉면 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는 역할을 합니다. 시중 마트에서 들깨 가루 작은 봉지를 사두시면 한 달 넘게 쓸 수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죠? 그런데 냉면 하나에 이렇게 알려드릴 것이 많을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22년을 냉면만 만들면서 살다 보니 냉면 이야기를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하나씩 해보시면 분명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냉면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시간이 없으실 때도 있잖아요. 냉면 사리를 사다가 직접 하기 번거로우실 때, 냉면집에서 포장해 오실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오늘 알려드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포장해 온 냉면을 집에서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포장 냉면은 보통 면과 육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육수를 냉동실에 10분에서 15분 넣어 두세요. 살얼음이 살짝 잡히면 훨씬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면은 그냥 드시지 말고 찬물에 한번 헹구세요. 포장 상태로 있는 동안 면끼리 붙어 있거든요. 찬물에 한번 헹궈서 가닥가닥 분리한 다음 드시면 훨씬 탱글탱글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맛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를 고명으로 추가하세요. 포장 냉면에 오이가 없다면 집에서 오이채 한 줌만 더해 드세요. 계란이 없다면 삶은 계란 반 개만 더하세요. 가게에서 사온 냉면이 집에서 만든 냉면보다 더 맛있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맛도 건강도 훨씬 좋아집니다. 자, 이제 여름 냉면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냉면은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차가운 음식을 드시면 위가 놀랄 수 있습니다. 냉면은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게 좋고 드시기 전에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드시면 위를 먼저 준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냉면 드시기 10분 전에 드셔보세요. 또 한 가지, 냉면을 드시고 나서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지 마세요. 식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집안에서 가볍게 왔다 갔다 하시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잠깐 서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식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냉면을 집에서 더 자주, 더 건강하게 드시기 위한 준비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번 드실 때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준비하시면 번거로우실 수 있잖아요. 스마트하게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첫째, 육수 원액을 미리 많이 만들어 두세요. 아까 알려드린 방법으로 육수 원액을 4인분에서 5인분 정도 한 번에 만들어서 냉동실에 소분해서 넣어 두시면 됩니다. 일회용 지퍼백이나 얼음틀에 나눠서 얼려 두시면 드실 때마다 하나씩 꺼내 찬물을 부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면 드시고 싶으실 때마다 5분도 안 걸려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열무김치는 미리 담가 두시거나 마트에서 사두세요. 열무김치는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이상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냉면뿐만 아니라 밥에 곁들여 드셔도 되고 국수에 올려 드셔도 됩니다. 한 번에 넉넉하게 준비해 두시면 여름 내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은 계란을 미리 여러 개 삶아 두세요. 계란을 한 번에 5개에서 6개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냉면 드실 때마다 꺼내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껍질 벗기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시면 5일에서 7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1개로 단백질을 보충하시고 점심에 냉면에 반 개 올려 드시면 하루 단백질 관리가 됩니다. 오이는 신선한 것을 그때그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이는 채 썰어 두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맛이 떨어집니다. 드시기 바로 직전에 채 썰어 올리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오이 하나로 2-3번 드실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오이 2-3개만 있으면 며칠은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면 냉면이 번거로운 음식이 아니라 가장 간편한 여름 한 끼가 됩니다. 냉장고 문 열어서 계란 꺼내고 냉동실에서 육수 원액 꺼내고 면사리 불리는 동안 오이채 썰면 딱 맞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냉면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여러 가지 알게 됐죠. 단순히 음식 만드는 법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여름철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 전통 음식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름에 냉면을 즐겨 드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원에서는데 메밀이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오이가 수분과 칼륨을 보충해주고 발효 채소가 소화를 도와줍니다.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냉면 한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여름이면 냉면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아시잖아요. 더운 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냉면 한 그릇씩 나눠 드셨던 그 기억,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그 냉면을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주들이 왔을 때 직접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 냉면이 제일 맛있다고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요리를 해야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밥 한 끼가 가족에게는 온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전부 다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은 육수 방법만 써보시고 내일은 면 헹구는 방법을 해보시고 그 다음은 채소 먼저 드시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다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건강한 습관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까지 보셨잖아요. 냉면 한 그릇이 여러분의 여름을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에 올여름 냉면 도전해 보시겠다고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주변에 여름이면 밥하기 귀찮다고 하시는 분,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하나 보내드려 보세요. 기분 좋은 감사 연락이 돌아올 겁니다. 이런 생활 건강 정보가 계속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냉면의 건강 효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몸이 유독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더위에 지쳐서가 아니라 뭔가 몸 안에서 부족한 것 같고 기운이 없는 느낌. 이것이 단순히 더위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름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냉면을 왜 드셔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몸 안에서 두 가지가 빠져나갑니다. 수분과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 뭐냐 하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입니다. 이것들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피로하고 머리가 무거우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이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끼실 때는 이미 수분이 상당히 부족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령의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여름철 탈수 상태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모르고 계신 경우가 전체의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프다는 증상이 없어도 탈수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지고 신장 기능에 부담이 가고 뇌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무섭죠? 그런데 이것이 여름철 심혈관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오이채가 들어간 냉면이 왜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오이는 단순히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에 더해 전해질인 칼륨을 공급해줍니다. 오이 100g당 칼륨이 약 147mg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몸 안의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맞추는데 직접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과 오이를 먹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은 수분만 공급하지만 오이는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공급합니다. 메밀냉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밀의 특별한 성분 중에 루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틴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기 쉬운데 루틴이 이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혈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아시죠?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수치,
이런 것들이 다 혈관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밀의 루틴 함량은 일반 곡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밀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압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에게 메밀을 가까이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약처럼 특별히 챙겨 드셔야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냉면으로 맛있게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냉면을 드실 때 함께 드시면 좋은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육이나 편육을 곁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고깃집에서 냉면 드실 때 고기와 함께 드시는 게 맛이 좋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이 메밀의 탄수화물과 만나서 더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혈당 상승도 더 완만해집니다. 집에서 드실 때도 돼지고기 수육 조금이나 소고기 편육을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 냉면에 곁들이시면 훨씬 든든하고 영양 균형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기의 양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지방이 많은 고기를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갑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작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냉면 한 그릇에 그 정도 고기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맛도 살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볼까요? 여러분 혹시 무더위에 냉면 드신 다음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살살 아프신 경험 있으셨나요? 그게 반드시 냉면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급하게 드셨거나, 두 번째로 육수를 너무 많이 드셨거나, 세 번째로 공복에 너무 차가운 음식을 드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메밀에 민감하신 분도 간혹 계십니다. 메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냉면을 드신 후에 두드러기나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드셨을 때 이런 반응이 있으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냉면 육수를 미지근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가운 육수가 위에 부담이 되신다면 육수를 실온 상태로 드시거나 살짝 데워서 드셔도 됩니다. 맛은 조금 다르지만 속이 편한 게 더 중요하죠.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 불편함을 주면 안 되잖아요. 위수술을 받으셨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냉면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냉면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낫고 꼭 냉면을 드시겠다면 작은 양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죠? 냉면 한 그릇으로 이렇게 긴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냉면이 그만큼 우리 여름 건강과 깊이 연결된 음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 안에는 이렇게 오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집에서 냉면을 직접 만들어 드실 때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하나씩 기억해 주세요. 전자레인지 30초에서 40초로 육수 만들기, 찬물에 30초 문질러 헹구기, 채소 먼저 드시기, 육수 절반만 마시기, 천천히 드시기.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는 것이 저한테도 보람입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지키시는 여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맛있고 건강한 여름 만들어가요. 여러분, 잠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냉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건강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음식과 건강이라는 주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건강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이거 먹어야 해,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 밥상 앞에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건강식이다, 뭐다, 이런 말 없이도 냉면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으로 여름을 나셨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영양학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몸으로 익힌 지혜가 그 밥상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철 음식을 드시고 발효 음식을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게 우리 전통 식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냉면 만드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재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요리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전자레인지 한 번, 찬물에 헹구기 한 번.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미 집에 가지고 있는 재료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됩니다. 더운 여름, 밥 짓기가 귀찮으신 날, 뭘 드셔야 할지 모르시는 날, 냉면 한 그릇 해 드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그 맛을 손주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음식 한 그릇이 가족에게는 사랑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건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엌에 서야 하는 가장 좋은 이유 아닐까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여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생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냉면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메밀면이 혈당에 좋다는 것, 오이가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것, 먹는 순서를 바꾸면 혈당 상승이 줄어든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여름철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비싼 돈 들여 검사받고 약 처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드시는 음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우리 오랜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약이 없던 시절에도 음식으로 몸을 다스렸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냉면 한 그릇에서 다시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